인간의 시간으론 가늠할 수 없는 먼 옛날, 땅속으로부터 붉은 불덩이가 치솟고 뜨거운 용암이 지표면을 굽이치며 흘렀다. 수십만 년에 걸친 여러 번의 화산 폭발로 섬은 모양을 갖춰갔고 한라산과 수백 개의 오름 또한 탄생하게 된다. 화산섬 제주도. 오름과 분화구, 용암대지와 기암괴석들은 먼 옛날 이 섬에 전개됐던 화산 활동의 증거들이다. 제주섬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한라산, 그 정상의 분화구인 백록당, 그리고 360여 개에 이르는 여러 빛깔의 오름들, 해안지대의 비경과 각양각색의 기암괴석. 제주를 가장 제주답게 하는 이 아름다운 풍경들은 모두 화산 활동의 결과다. 화산의 보고를 할 만큼 제주엔 다채로운 화산 지형이 펼쳐진다. 대략 200만 년 전부터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으로서 용암이 흘러내린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 화산 지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지질 구조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주의 용암은 그 형질에 있어 크게 빌레 용암과 곶자왈 용암으로 구분된다. 파호이호이 용암류라 불리는 빌레 용암은 점성이 작아 유동성이 큰데 반해 암괴상 아 용암류인 곶자왈 용암은 점성이 크고 표면이 거칠다. 이런 곶자왈 용암류는 제주의 중산간지대에 펼쳐진 곶자왈 지대에 암괴상 아 용암류가 발달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곶자왈엔 화산 분출 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요철 지형을 이루며 쌓여 있다. 때문에 이곳의 나무들은 뿌리로 바위를 움켜쥐듯 휘감은 모습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곶자왈 지대엔 점성이 큰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와 마치 기둥처럼 굳어진 용암돔을 비롯해 지각이 들어올려져 빵 껍질처럼 부풀어 오른 튜물러스, 나이테 모양의 구조가 발달된 부가용암구와 흐르는 용암이 나무를 감싼 후 굳어지고 나무는 풍화돼 겉모양만 남아있는 용암수형에 이르기까지 특이한 지질 구조들이 분포돼 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안, 이곳 빌레 용암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은 바로 새끼줄 구조다. 용암류의 표면이 얇게 굳으면서 흐를 때 바로 밑엔 용암이 계속해서 앞으로 흐른다. 이때 굳은 표면이 밀려 주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끼줄 구조다. 새끼줄 구조에 이어 흐르던 용암류가 젓가락처럼 길게 벌어져 수로 형태를 띤 프레셔 리지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이곳 빌레 용암에서도 곶자왈에서처럼 튜물러스 지형을 만날 수 있다. 새끼줄 구조와 함께 튜물러스는 용암류가 이동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새끼줄 구조와 튜물러스를 동시에 관찰하기는 힘이 들지만 이 지역에서는 용암이 흘러온 방향을 지시해주는 새끼줄 구조와 그 다음에 이러한 튜물러스 지형이 동시에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튜물러스 구조가 지질학적인 가치가 아주 높고요.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이곳에선 더욱 다양한 화산활동 생성물들을 만날 수 있다. 천년의 섬이란 타이틀이 말해주듯 비양도는 가장 최근의 화산활동에 의해 탄생한 섬이다. 화산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비양도는 그 자체로 화산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섬이다. 비양봉이 바라다 보이는 해안가엔
화산탄이 여러 겹 쌓여 굳어진 집괴암과 마그마가 아주 작은 알맹이로 터져나온 송이, 다양한 화산탄들이 즐비하다. 화산탄은 화도에서 분출된 뜨거운 용암이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일정한 모양으로 식으며 굳어져 만들어진 돌이다. 이곳 비양도 해안에선 돌고래형, 거북형 등 그 모양이 다양할 뿐 아니라 규모가 큰 화산탄도 만날 수 있다. 큰 화산탄이 대략 한 10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화산탄의 원형이 대형이지만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저 끄트머리에 그 화산탄이 대기 중으로 분출이 돼서 공중에서 회전할 때에 남아있는 그러한 원형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의 화산탄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매우 희귀한 그러한 형태의 화산탄입니다. 그래서 비양도가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비양도의 북쪽 해안, 이곳 바닷가엔 굴뚝처럼 솟은 바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바위는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서 있는 형상이어서 흔히 이 지역에서 애기 업은 돌로 통하는 기암괴석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부는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애기 업은 돌은 호니토라 불리는 특이한 지형으로 이곳 비양도에서만 볼 수 있다. 호니토는 용암에 있던 휘발 성분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용암 물질이 화구 주변으로 계속 쌓이고 점점 굴뚝 모양으로 굳어진 화산체를 형성하게 된다. 분화구에서만 화산 활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돌기둥이 있는 곳에서도 소규모의 화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돌기둥입니다.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식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호니토가 이 주변에 대규모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호니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그마가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가 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지질학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도가 시원스레 부서지는 서귀포 해안. 이곳에 가면 단박에 눈을 사로잡는 지형을 만나게 된다. 바로 주상절리층이다. 주상절리는 암괴나 지층에 있어 기둥 모양의 절리가 지표의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점성이 큰 용암류가 흘러내리면 고인 상태에서 식으며 굳어지기 시작한다. 이때 용암의 표면엔 수축 중심점들이 생기고 그 수축 중심점에서 주위의 물질들을 계속 잡아당겨 수직으로 틈이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 육각형, 칠각형 등의 기둥 평면들이 생겨난다. 기둥이 완성되고 난 후엔 지각 변동에 의해 융기되고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의한 풍화 침식 작용을 받는다. 이 과정에 일부 전리층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지금의 주상 전리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주상절리. 육각형 바위가 깎아지른 듯 절벽을 이루고 있다. 자연이 빚어낸 기하학적 표현에 이곳을 찾는 이들은 절로 탄성을 자아낸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참 이런 신비로운 것을 보고 가게 됩니다. 자연의 힘은 대단하다 뭐 이런. 岩の形がなんか面白くてすごくいいですね。日本にはなくてないみたいで。 조각해 빚어놓은 듯한 자연의 예술품 주상절리. 분화구와 용암지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기암괴석과 오름들. 세계적으로 화산 지역들은 많지만
제주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극적인 화산 지형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차례 화산이 폭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물속에서도 폭발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상 위에서도 폭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굉장히 좁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학적인 특징이 그 좁은 섬 안에 매우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그러한 섬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약 180만 년 전에서 2만 5천 년 전에 이르기까지 크게 4단계에 걸친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섬 제주. 눈길 닿는 곳 어디에나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 지형이 펼쳐지는 화산섬. 그것들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으로 눈부시다. 이런 화산 지형들은 그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인간이 이 땅에 살기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진 숱한 화산 지형들. 자연이 빚은 원래 제 모습 그대로 영원히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니겠는가. 지하 세계는 오랫동안 세상 밖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고요한 신비에 쌓여 있었다. 영겁의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진 천연의 공간. 빛조차 들지 않는 그 속에서 자연은 다시 숱한 세월 다양한 지형들을 다듬고 빚어왔다. 천연 동굴이 빚어놓은 그 세계는 지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한다. 수십만 년 태고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의 동굴. 이제 서서히 그 빗장을 푼다. 온 섬이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 용암동굴은 화산이 폭발해 현무암질 용암이 쌓인 화산암지대에서 만들어진다. 제주의 동굴은 세계적인 화산 활동에 보고를 할 만큼 그 지형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그렇다면 이런 제주의 용암동굴은 어떻게 생성됐을까? 화산 분출 시 900도에서 1200도의 뜨거운 용암이 물처럼 지표면을 흐른다. 공기 중에 노출된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식으면서 지붕이 만들어지고 그 내부에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며 용암이 계속 흘러간다. 그렇게 용암이 지나간 공간이 바로 용암동굴이다. 용암동굴 속 용암은 효율적으로 온도를 보존해 더 멀리 흘러 심지어 수십 킬로 떨어진 바다까지 흘러가기도 한다. 용암동굴의 내부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동굴 형성 초기 동굴의 높이보다 폭이 넓은 납작한 모습이다. 일단 형성된 용암동굴은 밑바닥으로 흘러가는 뜨거운 용암류에 의해 하루에 10cm씩 침식해 들어가 마침내 돔 형태의 동굴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화산 활동의 그 단계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 그 용암이 어떤 그 물리화학적 성질이 어떤 그 알칼리성적인 그런 그 용암이기 때문에 즉 유동성이 아주 강한 이런 그 용암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다른 어떤 외국보다도 그 화산 동굴이 많이 그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의 용암동굴은 주로 동서쪽에 밀집해 분포하고 있다. 이들 동굴을 통해 멀리까지 용암류가 뻗어가 동서 방향으로 완만한 용암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용암동굴이 생성되어 성장하는 것은 제주의 지형과 상관이 있다. 현재 제주에서 발견된 용암동굴은 170여 개. 하지만 아직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고요히 닫혀있는 천연동굴이 숱하게 많다. 이러한 제주 지구의 화산 생성 과정 연구에 있어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아주 오랜 역사에서부터 꾸준하게 그 단계별로 그 제주도의 그 동굴들은 형성되어 왔다는 것.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지구 내부에 있는 어떤 그 물질들을 우리가 지표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이 동굴 속 혹은 이 제주도의 그 어떤 그 천연 동굴들은 살아있는 화석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제주의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는 경관과 지질적 가치면에서 세계적이다. 검은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류가 지표의 경사면을 따라 해안까지 도달하면서 많은 용암 동굴을 만들어냈다. 이 중에서 백디굴, 만장굴, 김영굴, 용천동굴, 당첨을 동굴은 규모와 형태, 지형, 다양한 동굴 생성물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용암동굴은 지표에서 용암이 흐르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 제주도에 있는 동굴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폭발한 것 같이 그 내부의 그 지형과 여러 가지 그 화산 활동의 형태가 보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얼음 동굴계에서도 만장굴은 기류와 규모가 세계적이다. 특히 동굴 내부에는 용암이 엊그제 흐른 듯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어 동굴 지물의 종합시장을 연상케 한다. 용암 종유, 용암 선반, 용암 발톱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천장에서 떨어진 암석이 흐르는 용암에 의해서 운반되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 형성된 용암 표석. 동굴 형성 후 용암이 2, 3차에 걸쳐 천장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쌓인 용암 석주는 만장굴의 대표적인 동굴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동굴 속 동굴 천장이 무너지면서 다리처럼 만들어진 용암기호 등 화산 동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굴 지형과 지물들을 거의 모두 만날 수 있다. 만장굴은 어떤 구조적인 면이나 어떤 웅장감, 경관적 혹은 그 학술적인 면, 또한 그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세계인들이 놀랐고, 또한 세계적으로 아주 그 유일무이한 그러한 그 가치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뿐만 아니라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에 있는 용천 동굴의 발견은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가속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용천 동굴은 용암 동굴이면서 석회 동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암 동굴이다. 이런 형태의 동굴을 위석회 동굴이라는데 이것 용천 동굴에서는 용암 종유, 용암 선방과 용암 곡석 등의 용암 생성물이 있는가 하면 석회 동굴에서 볼 수 있는 종유관, 석순, 석주, 동굴 산호와 같은 탄산염 생성물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자연이 빚어낸 다양한 동굴 생성물. 지하 공간에 펼쳐지는 순수천연의 아름다움은 눈이 부실 듯 장관을 이룬다. 용암동굴 윗부분에 있던 사구층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주로 조개껍데기나 유공충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빗물하고 반응하면서 동굴 속으로 스며들어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스며들어오는 물들이
주로 이런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들어온 부분을 따라서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무 뿌리 윗부분을 코팅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들은 용암 동굴이 있고 그 위에 조개 껍데기나 이런 폐사층으로 이루어진 모래가 있어야지만 형성되는 곳으로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아주 특징적, 아주 이제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첨을 동굴은 규모는 작지만 이 동굴에서 발견되는 석회질 동굴 생성물은 엄청난 밀도 속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처럼 검은 얼음 용암 동굴기에 분포하고 있는 5개의 동굴은 저마다의 개성으로 빛을 발한다. 복잡한 구조와 미적인 아름다움, 규모와 길이, 용암지형의 보존 상태 등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전 세계 여러 용암 동굴 중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이 석회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 동굴 생성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다른 제가 논문에 가서 논문을 발표할 때나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고 우리나라에서가 유일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저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굴 입구에서 지하로 내려갈수록 무한의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는 맑은 물의 호수에 이르면 자연의 경의 앞에 넋을 놓고 만다. 게다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석순과 석주, 동굴 산호 등 자연이 빚어놓은 이 걸작에 누구라도 감동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세계가 인정한 용암동굴은 소중히 지켜가야 할 우리의 자연유산이다. 경제적인 이득을 먼저 따지기 전에 우선 이 지역을 어떻게 철저하게 보존하고 그대로 잘 남겨두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선 보존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원래 보존되는 그런 상태가 잘 유지가 되면서 그냥 표 받고 들어가는 관광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이 가치가 무엇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관광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용암동굴은 1000여 개 정도. 이 중 170여 개가 우리 제주에 있다. 이 작은 섬 안에 이렇게 많은 용암동굴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용암동굴 내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지형과 여러 생성물들의 아름다움은 가히 경이적이라 할 만하다. 그것은 세계유수의 동물군에 견주어서도 독보적이라 할 만큼 특별한 것이다. 세계가 알아보고 인정한 제주의 용암동굴. 그 빛나는 생명력은 무한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깊고 깊은 숲. 원시의 기운이 살아있는 숲은 자연의 숨결로 은밀하다. 버섯들이 저마다의 색채로 검푸르고 달팽이의 느린 몸짓마저 신비롭다. 한겨울에도 짙은 초록의 기운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숲. 이 숲에선 무생명들이 나고 지며 자연의 이치에 따라 조화롭게 기운 생동하며 살아간다. 그 자체로 숨을 쉬며 온 섬을 푸르게 지켜온 땅, 생명의 숲 곶자왈이다. 곶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헝클어져 숲을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뜻하는 제주말이다. 과거엔 돌이 많고 가시덤불지대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쯤으로 여겼다. 오래도록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땅이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바로 곶자왈만이 갖고 있는 생태학적 가치 때문이다. 곶자왈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곶자왈은 오름의 화산 폭발과 함께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 형성된다. 화산 분철 시 점성이 큰 암괴상 아용암류가 대지를 광범위하게 뒤덮는다. 이때 용암은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요철 지형을 이루며 쌓인다. 그 후 수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식생이 자라나 현재와 같은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숲을 만들어냈다. 토양이 발달이 빈약할지라도 이러한 그 암계상 용암 위에 숲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 또한 그러한 숲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북방 한계식물이라든가 남방 한계식물이 공존하는 지역, 희귀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있어서 가치를. 곶자왈은 크게 한경 안덕 곶자왈지대와 애월 곶자왈지대, 그리고 조천 함덕 곶자왈지대, 구좌 성산 곶자왈지대 등 4개 지역으로 나뉜다. 이는 섬 전체 산림의 10%를 차지한다. 흙이 거의 없다시피 한 바위에 이룬 숲. 뿌리가 바위 전체를 끌어안다시피 휘감은 곶자왈의 나무들은 치열한 생존을 보여준다. 한때 숯을 굽거나 땔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무가 벌치됐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곶자왈의 식생은 왕성한 생명력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다른 곳의 식물과는 달리 곶자왈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그 맹아들이 이렇게 그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적당한 습도와 온도 그리고 햇볕까지 이제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한번 잘렸지만 왕성한 그 생명력, 복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숲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곶자왈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른 물이 들듯 곶자왈의 나무들은 더없이 싱싱하다. 곶자왈은 멸종위기 희귀식물인 부순나무를 비롯해 식물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서식처다. 지형 변화가 심해 미세기후가 발달한 탓에 곶자왈엔 남방계와 북방계, 난대와 온대림, 심지어 아열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상이 나타난다. 화위층인 이끼가 무성하고 한몰지엔 빛과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초본 식물이 빽빽하다. 무엇보다 곶자왈 식생의 주력은 고사리와 같은 양치류다. 한국의 양치식물 80%가 제주에 서식한다. 특히 한국 미기록종인 멸종위기 희귀식물 창이렵을 비롯해서 제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제주 고사리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골고사리, 밤이렵 등은 이곳 곶자왈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더욱이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미기록종 식물이 발견될 만큼 곶자왈은 그 안에 다양한 식물을 품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반 구조가 전부 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붙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양치식물이 많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런 지대 내부에 기복이 심합니다. 지형이 고저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저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미기후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복이 심한 한물 지형이 바닥에 자라는 식물이 따로 있고, 중간부, 뭐 상층부 이런 식으로 그 조그마한 곶자왈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그 요소들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양치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곶자왈, 그 품의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숱한 생명들이 저마다의 몸짓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 꽃과 나무들은 피고 지며 열매를 맺고 씨앗을 키우면서 크고 작은 동물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활기가 넘친다. 생명은 무시로 태어나며 곶자왈의 넉넉한 품은 그들을 기꺼이 안아 키워낸다. 원시의 숲이 가져다준 이 풍요 속에서
무생명들은 한없이 다채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렇듯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곶자왈. 곶자왈은 동식물의 서식처로 매우 중요한 생태적 위치를 갖는다. 하천이 없는 지역에서는 하천과 같은 역할, 다시 말해서 이제 생태축처럼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동식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종들이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곶자왈지대는 길게는 10km 이상 이런 식으로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식생 요소들이 이제 종합될 수가 있습니다. 낮은 데서는 아열대성 식물에서부터 높은 데서는 고산인자까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식생학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숲에 비가 내린다. 오랜만에 내린 비는 숲에 생기를 불어넣고 나무와 바위를 타고 흘러 땅 속으로 스며든다. 한여름 폭우가 내려도 곶자왈에선 물이 넘치는 법이 없다. 곶자왈의 숨구멍은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스스로 품고 갈무리한다. 내리는 비의 80% 이상을 지하로 내려보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낸다. 물의 무한 저장이 가능한 것은 바로 곶자왈 지대가 갖고 있는 독특한 지형 때문이다. 점성이 높은 용암이 흘러와서 잘게 쪼개져 가지고 한 10m 두께로 쌓여 있어서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릴지라도 그 빗물이 곶자왈 내에서는 지표를 따라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하로 함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주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품어 섬에 생기를 불어넣고 다양한 식물들로 섬을 호흡하게 하는 숲. 무생명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가장 평화로운 땅 곶자왈. 하지만 그 숲의 생명력은 너무도 위태롭기만 하다. 무분별한 개발로 곶자왈은 이미 상처투성이 땅이 돼가고 있다. 숲은 어지럽게 파헤쳐지고 나무들은 뿌리채 잘려나가고 곶자왈의 생명들은 터전을 잃고 있다. 개발이란 미명하에 제주의 가장 귀중한 숲인 곶자왈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희귀식물이 보고이자 지하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곶자왈 지대가 이미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곶자왈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데요. 곶자왈은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세계적 어디에 내놓더라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자연 자원입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곶자왈을 보존하는 것이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혀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숲을 거니는 발걸음이 가볍다.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처럼 몸과 마음도 날아갈 듯하다. 이 숲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아무런 사심 없이 숲을 찾고 숲의 동식물들과 어우러지며 이내 숲이 된다. 그들 눈에 곶자왈은 개발이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넉넉한 생명의 숲 그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하듯 이 넓고 깊은 곶자왈의 품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교감하고 사람이 비로소 자연이 될 때 곶자왈은 우리 곁에 영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린 아직 곶자왈을 희망이라 부르고 싶다. 이른 새벽 섬의 동쪽 성산일출봉은 열기로 가득하다.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어김없이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지금 그들의 가슴 속엔 오로지 단 하나, 붉은 해를 향한 열망만이 가득하다. 드디어 저 멀리 해가 떠오른다. 이날 사람들 가슴 속엔 저마다 붉은 해가 하나씩 자리한다.
그 태양에 사람들은 하나의 소망을 걸고 또 사랑을 기울였는다. 1년 365일 수없이 많은 해가 떠오르지만 이곳 성산 일출봉에서 맞이한 첫 해맞이의 감동을 사람들은 잊지 못한다. 제주의 동쪽 성산반도 끝자락에 어김없이 하루의 해가 떠오른다. 예나 지금이나 성산의 일출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일찍이 성산에서의 해돋이는 성산출일이라 하여 영주 식경에서도 으뜸으로 쳤다. 담나술력도에도 성산관일이라 하여 붉은 해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장면이 독특하게 묘사되어 있다. 옛사람들에게도 성산에서의 해돋이는 그야말로 평생 한 번쯤 볼만한 진경이었던 셈이다. 수평선까지 해가 동그랗게 올라오면 또 물 위에도 동그란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경과 같이 동그라미가 둘이 됐다가 이제 그것이 딱 떼질 때, 동그라미 둘이 떼질 때에 그 때를 보아야 예전 어른들은 그 이제 정말로 그 성산에서 해 떠오르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성산일출이 장관이었던 것은 무엇보다 일출봉의 독특하고 웅장한 산세와 주변 자연이 매우 이채롭게 어울렸기 때문이다. 옛 기록에 보면 현 동쪽 25리에 있는데 둘레가 심리라 잡초가 숲을 이루어 성 안에 사는 것 같으므로 이름을 성산이라 한다. 실제로 일출봉의 분화구는 수백 개의 암봉이 둘러싸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 예전엔 울창한 숲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억새의 대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다른 기록에는 수만 명을 수용할 만하지만 우물이 없어 성 1, 2쯤에서 길어온다고 적고 있다. 집을 지어서 살아보려는 뭐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가졌는가 모르겠지만은 거기 특히나 물이 귀에서 물을 저장해 둘 수 있는 그런 게 되질 않았다 보니까 그거는 안 해서 거기 땔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로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공간으로 이용되진 못했지만 성산일출봉은 그 빼어난 절경으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은다. 제주를 찾는 이라면 성산일출봉은 빼놓지 않고 들르는 단골 코스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봉우리의 꼭대기까지 걷는 부지런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해돋이를 보지 않더라도 그들은 일출봉이 갖는 지형과 경관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는 것이다. 일출봉은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움으로 시인 묵객들이나 예술가들을 사로잡기도 한다. 제주 토박이 사진작가 서재철 씨. 그는 오랜 세월 숱한 시간을 이곳 성산일출봉에서 보냈다. 그의 사진들은 성산일출봉에 대한 그의 애정을 말해준다. 일출봉이 빚어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다채롭다. 바다와 어우러진 일출봉의 비경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품 안에서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다. 영주 식경 중에 제1경이 성산출일 아닙니까? 성산 주변으로 그 펼쳐지는 여명의 순간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해가 동그랗게 이제 올려지는 순간은 마치 그 쟁반 위에 옥구슬 하나 올려놓은 것만 참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성산은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한라산 정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성산이나 아니면 바닷가에서 보는 성산이나 어느 곳에서 봐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일출봉은 제주의 다른 지형들처럼 화산 분출에 의해 형성된다. 특이한 것은 수중에서 분출되어 형성된 은일구라는 점이다.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물과 결합하면서 급격하게 폭발한다. 이때 만들어진 화성 쇠설물들이 쌓이면서 화산체를 만들었다. 그 후 파도에 의한 풍화 침식 작용으로 현재 일출봉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일출봉이 만들어질 당시에
하부면에서는 물 속에서 퇴적물이 퇴적되었었던 환경과 대기 중에서 퇴적된 그러한 환경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층을 볼 수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지질 구조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깎아지른 듯한 일출봉 사면을 돌아보면 화산활동 당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층리 구조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 성산 일출봉에선 사층리, 파동층리, 그리고 U자형 하도 구조를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성 화산체에서만 볼 수 있는 보가 응위도, 탄낭 구조 등이 있어서 그야말로 천연 지질 학습장이라 할 만하다. 특히 화산 활동 당시 아직 굳지 않은 응위암층에 화산탄이 박혀 만들어진 탄낭 고자는 수중 화산체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어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밑에 있는 화산탄인 경우에는 밑에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화산탄이 낙하할 때에 물의 충격을 가함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지층에 압력을 적게 가한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 것이고요. 위에 있는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응외암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산탄이 떨어질 때에 크나큰 충격을 줌으로 인해서 마치 배낭을 연상케 하는 탄낭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비되는 양상을 보더라도 응외암을 구성하는 이러한 지질 구조가 이제 성산 일출봉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질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성산 일출봉은 지난 200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일출봉을 중심으로 한 성산포 해안 일대 약 587만여 평방미터의 청정해역을 포함하고 있다. 바닷속에는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해조상을 대표할 수 있는 총 127종의 해조류가 자라고 있다. 특히 제주 분홍풀로 일컬어지는 신속, 신족 홍조식물의 원산지이며 제주 나룻말이라 불리는 신정 홍조식물의 원산지로 알려져 학술적으로 주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화구와 절벽 등에서도 다양한 식물상을 보여준다. 억새 사이에 곱게 피어난 야구를 비롯해 암벽 사이 절벽 곳곳에부터 자라는 부처솔 등 150여 종이 자란다. 하지만 사람들의 무분별한 손길로 지금은 소수만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절벽 위의 풍란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식물학적 가치로 이곳 일출봉의 명물이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 자생지가 사라진 풍란이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자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풍란은 법정 보호식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대단히 지금 그 화훼 원해 방면에서 귀중한 그 유전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토종 자원이 거의 사라진 지금 이 일출봉에 자라고 있는 풍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하늘과 바다와 지상 그 어느 각도에서 봐도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성산 일출봉. 장관 세월 동안 자연이 빚은 일출봉은 그 신비한 절경으로 숱한 세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경관과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지질학적 형상들로 인해 성산 일출봉은 지난해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성산 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산 일출봉을 우리 제주도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더 나아가서는 세계 시민들이 성산 일출봉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러한 참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자연유산의 가치를 더더욱 높일 수 있다라고.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떠오른다. 시인은 오늘도 성산 일출봉에서 떠오른 해를 맞이한다. 성산포의 시인 이생진. 가난하고 고독했던 시인은 일출봉을 찾아 숱한 노래를 만들었고 떠오르는 일출에 그의 고단한 마음을 달래었다. 정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은 마치 복이 내 가슴에 다가오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떠오르는 해를 맞는 것은 마치 행복을 맞아들이는 축제와 같아요. 더욱이 우리 성산포에서는 그러한 해가 매일 솟아주었으면 또 솟고 있기 때문에 제주는 항상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붉게 내걸린 해를 올려다보며 사람들은 비로소 아름다운 삶과 마주한다. 희망을 찾는 이들이 있는 한 성산 일출봉엔 내일도 새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아침 6시 어느 동쪽에도 그만한 태양은 솟는 법인데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다고 부산필 거야. 아침 6시 태양은 수만 개,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와서 해를 보라.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온 해를 보라.